구독자 여러분, 숭숭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핫한 차량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 중형 세단 K5 3세대 모델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차량은 기아 K5입니다. 2010년에 혜성같이 중형 세단 시장을 점령해버린 K5의 바로 3세대 모델입니다. 사실 10년 만에 3세대는 역사적으로는 좀 짧을 수가 있어요. 보통 해외 세그먼트 이 동급 세그먼트 차량들을 보면 말리부 같은 경우는 8세대인데 역사가 굉장히 깊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되게 빨리 3세대 모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세대 모델이 사실 기아 자동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진이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1세대 모델이 굉장히 너무 잘 나왔고 2세대 모델이 이게 풀 체인지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체인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3세대 모델은 2세대 모델을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년 전에 이미 봤던 차량입니다. 개발을 하면서 그 기아 자동차 연구소에서 저를 제가 뭣도 아니지만 초청을 해서 이 차량의 디자인에 대한 품평회를 하고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야기를 좀 더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개발 당시에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이나 상품 담당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다른 리뷰보다는 오늘 K5 리뷰가 조금 풍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K5 전면 디자인을 살펴보는데 첫 인상 어떠신가요? 저는 1년 전에 이 차를 처음 딱 봤을 때 약간 그 조커가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릴이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헤드라이트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기존 기아 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이 굉장히 얇아지고 길어져서 좀 저는 조커 에디션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첫 인상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먼저 전면에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DRL은 이 사람의 펄스 형태를 따서 기아 K7과 더불어 좀 강렬해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폭적으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씀드리면 K5 전폭은 1860mm로 2세대와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폭으로 본다면 2세대 모델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거고요. 소나타 지금 8세대 모델과도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전폭 1860mm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인 SM6와 비교한다면 SM6가 약 10mm 정도 더 넓어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1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긴 어렵지만 차이는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나타 같은 경우는 소나타 2.0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같은 디자인 범퍼를 가지고 있지만 센슈어스는 독특하게 다른 범퍼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아 자동차는 2.0과 1.6 가솔린 터보가 동일한 범퍼를 사용하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디자인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제가 시승할 일 있으면 하이브리드 관련 리뷰로 따로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범퍼가 굉장히 공격스러워요. 네, 공격스럽다?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에어 덕트적인 부분도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데, 거의 이 정도면 3.0이 들어가야 될 정도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세대 디자인을 저 처음 봤을 때 그 개발하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세졌어요, 디자인이? 이렇게 강렬해졌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북미를 겨냥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기존에는 1세대, 2세대 K5, 아니 기아 자동차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유럽 시장을 좀 겨냥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지만, 이제 유럽 시장보다 좀 더 북미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측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좀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측면은 일단 뭐 전장 길이부터 볼게요. 전장 길이는 1905mm의 전장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대 모델보다 50mm 더 길어진 전장 길이인데요. 사실 50mm면 5cm이기 때문에 꽤 커요. 꽤 큰 차이가 있고요. 실내 2열에 앉았을 때 느낌 또한 좀 더 넓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또 하나는 소나타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소나타 전장은 1990mm로 5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K5가 소나타 8세대보다 5mm 더 크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휠 베이스, 앞에 휠과 뒤에 휠의 이 길이가 소나타보다 10mm 더 깁니다.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1mm 늘어나는 게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10mm라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 일단은 뭐 고속에서도 좀 더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2열 공간도 좀 더 넓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열 공간 같은 경우도 소나타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SM6 같은 거는 뭐 4850으로 뭐 5cm나 더 차이 나요. 네, 5cm 정도 더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SM6보다 2열 공간이나 실내 공간이 더 넓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크롬 라인인데, 사실 크롬 라인은 뭐 기존 현대기아차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크롬 라인이 뒤에를 쫙 감싸면서 하나로 다시 앞으로 이어지는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뭐라 그래야죠? 이게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의 느낌을 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휠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8인치 휠이고, 그리고 P 제로 올 시즌이 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국산 중형차에 뭐 타이어를 뭘 꼈냐 이런 거를 잘 안 봤는데, 요즘 현대 기아 자동차들을 보면은 되게 P 제로 올 시즌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는데, 다른 리뷰에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보통 이 휠 아치의 이 느낌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차량을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이 보통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로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해서 디자이너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이 들어간 쪽을 기준으로 차량을 더 크게, 더 나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세대 K5, 2세대 K5와 비교해도 상당히 좀 차가 와이드해졌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나타 8세대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철판을 찝어 놓는 게 굉장히 좀 심했는데, K5는 전면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막 선을 강하게 사용했는데, 측면에서는 약간 여유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찝는 게 강하게 찝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하단 부분, 딱 이 부분만 되게 뭐라 그러죠? 입체적으로 안쪽으로 면을 만들어서 사이드 스컷을 장착하지 않았는데, 튜닝적인 사이드 스컷을 장착하지 않았지만 사이드 스컷을 장착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을 볼게요. 뒤쪽 같은 경우는 LED 콤비 리어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K5 디자인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리어 램프인데,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괜찮네 이런 느낌이시겠지만, 사실 K7에 적용하기 전, 그러니까 이게 K7 적용하기 전에 제가 봤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펄스, 사람의 심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0년 전 기아 K5 광고인 뜨드드 이거에 모스 부호를 연상하게끔 좀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은 절취선 에디션이라고도 뭐 하시곤 하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사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쪽에 이 펄스에 대한 느낌과 이 전면 헤드라이트의 이 DRL의 느낌이 상당히 이게 통일감을 주는데, 저는 이제 전면 디자인과 후면 디자인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현대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엠블럼을 넣어야지만 기아 K5는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하단부를 볼게요. 하단부를 보면 이게 순정인가? 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강렬한 디퓨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플러 팁이 적용되어 있지만 페이크 머플러 팁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멀리서 보면은 디자인적 좋은데? 라고 하지만 안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에 이게 K3가 약간, 저는 이쪽을 보면 K3 같은 느낌도 주는데 K3보다 조금 더 과감해진 범퍼 디자인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쪽은 막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페이크 머플러 이 부분은 나중에 1.6 가솔린 터보니까 저렇게 막혀 있지, 이게 2.0 터보 모델이나 2.5 터보 뭐 소나타 N이 나올 때쯤 적용되는 GT 모델 혹은 다른 이제 K5 고성능 모델이 나온다면 저 부분, 이 두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6 가솔린 터보만의 특징이 또 있다면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D컷 스티어링 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형 세단에 약간 스포티한 맛이라면 이렇게 D컷이나 이렇게 좀 공격적인 느낌의 스티어링 휠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데, 소나타에서는 사실 다 똑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다 똑같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고급스러움이라고 하면 그랜저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타의 스티어링 휠이 조금 아쉽지만 기아는 이렇게 1.6 가솔린 터보에 D컷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라이트 레버 같은 경우도 하이그로시가 적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조금 특이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K5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또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하늘이 보이고 날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주행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밤 낮에 따라서 저 배경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어떤 자동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환경 설정에서 계기판을 다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현대 기아 자동차를 보면은 이 계기판에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계기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 스마트에서는 뭐 노멀하게, 에코는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 테마만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스포츠는 흰색인데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뭔가 아쉬운 그런 좀 배경 테마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뭐 바꾸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테마로 B로 하셔서, 여기서 하면은 뭐 스포츠, 컴포트, 에코, 뭐 스마트 이게 바뀌어도 이게 뒤에 뭐 크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숫자로 RPM과 속도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아 K5 전체적인 실내의 느낌은 그러니까 전면 디자인이나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뭐 40대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요. 되게 영해진 K5의 느낌을 주고 있지만 실내에서는 이런 나무 소재를 좀 사용해요. 나무 같은 느낌의, 제가 이 볼보 가지고 이 실내 나무 가지고 개까였는데 이렇게 나무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소재, 나무 소재, 그리고 가죽, 그리고 가죽도 뭐 투톤 가죽에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밤에 조금 은은하게 비춰지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사실 20대에서 50대까지 그 누구나 타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은 12.3인치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는 10.25인치의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K5보다 확실히 화면이 커져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전체적으로 차가 비싸 보인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지도 같은 경우는 10.25인치인데 10.25인치를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 10.25인치에서 3분의 2 정도만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 3분의 1은 뭐냐 라고 하시는데,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날씨, 아니면 이게 농구나 배구, 야구 시즌은 아니니까 야구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방위나, 그리고 시간, 그리고 지도인데 약간 이 배율이 틀려요. 그래서 좀 넓게, 그리고 이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셔서 T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 지도나 그 카플레이를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뭐 이런 계기판이나, 그리고 배구, 농구, 뭐 날씨 이런 거는 UVO로 이제 날씨나 스포츠, 차량 진단 뭐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게 있다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어서 블랙박스가 이제 순정화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빌트인 캠은 소나타 쪽에서, 소나타 제가 리뷰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나타와 동일한 빌트인 캠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K7에 적용된, 이거 사실 K7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카투홈 이런 차 안에서 집안의 이제 가전을 뭐 조정할 수 있는 카투홈 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홈 들어가는 것 보고, 그리고 뭐 공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니까 사실 이 K5의 적은 소나타가 아니라 오히려 K7이 좀 위협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게, 이렇게 홈을 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이 액션캠으로 과연 이게 얼마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현대기아 자동차의 크롬 기술 같은, 크롬을 쓰는 거를 보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이제 무광 크롬으로 지문도 잘 남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풀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 이거 감압식 같아요. 보시면 누르면 이게 되는데, 이게 선으로 닿아도 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뭐 정전식이 아니라 감압식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선을 이쪽에 뭐 USB 선으로, 제가 쓰다가 불편한 점인데, 선을 이렇게 빼다가 이게 살짝 닿으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터치 방식으로 눌렀을 때 소리가 나면서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 공간은 뭐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바로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예요. 지금 하이그로시라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이게 빛 때문에 반사가 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다이얼 방식으로 채택을 해놨습니다. 현대 기아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한 차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보는 디자인이고요. 사실 다이얼 방식 하면은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들이 이제 다이얼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시동을 딱 걸면 이게 찡 튀어나와서 돌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K5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대신에 이렇게 다이얼에 이런 패턴을 넣어서 좀 전체적으로 심플한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아 자동차는 다이얼 방식의 이런 기어 노브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현대자동차는 버튼 방식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K5의 이 하위 옵션이나 LPG 차량들의 일부 옵션들을 보면 아직도 기어 노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옵션적인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엔진 스탑 버튼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전자식 파킹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오토홀드로 막히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길게 밟았을 때 브레이크에 발을 해서 떼도 상관없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고, 이 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면, 그리고 측면, 후면, 그리고 이게 위에서 어라운드 뷰처럼이 아니라 어라운드 뷰로까지 이렇게 주차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좁은 길을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옵션을 좀 빵빵하게 넣으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예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뭐가 마음에 들까라고 하시겠지만, 보통 열선 시트를 올리면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올리면 바로 열선이 3단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보통 통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통풍으로 넘어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6번이나 눌러야 되지만, 열선에서 바로 내리면 통풍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려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지고 커지고, 열선은 다시 올리고 해야 한 단, 두 단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주행 중에 사실 이상하게 이 주행 모드 바꾸려고 그러면 손이 자꾸 여기로 가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드라이브 모드가 조금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제 그 무선 충전인데, 무선 충전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충전이 된다. 하지만 사실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K5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꼽아 주시면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편하고, 스마트폰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이런 방식이 꽤 만족스러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열을 한번 살펴볼게요. 2열 같은 경우는 소나타랑 비교하기보다는 일단 2세대 K5와 1세대 K5와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레그룸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이렇게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운전자석에도 그렇지만 후석에서도 손잡이가 생겨서,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앉아서 팔을 뻗었을 때 보통 우리가 잡을 때 여기를 잡거든요. 여기를 잡는데, 여기를 잡는 것보다 조금 당겨서 이쪽에 좀 작은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당겨주면 문을 좀 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쉬운 점은 사실 이게 하이그로시를 사용해서 자주 닦아줘야 된다는 그 점 하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후석 독서등이라고 해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조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성의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조기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12V 그리고 USB 1개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USB가 2개가 있었거든요. 네, USB가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왜 여기다가 USB를 2개를 넣습니까? USB 하나 넣고 시거잭 넣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USB는 이거를 듀얼 USB로 해서 이게 두 개 꼽게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다른 방식도 많은데 시거잭이 요즘을 많이 사용 안 하지만 그래도 시거잭이 그래도 좀 있으면 좋지 않나요? 네. 그리고 소나타처럼 이렇게 워크인 시트가 있어서 뒷좌석에 앉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당기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뭐 K5에 뭐 기대하는 제가 이상한 거지만 뭐 크게 뭐 없어요. 크게 없고, 두 개 컵홀더, 그리고 트렁크와 연결되는 이런 뭐 부분, 뭐 이거는 뭐 다른 차들도 다 있으니까 뭐 제외할게요. 전체적으로 전고가 낮아졌는데 헤드룸이 괜찮아졌어요. 그 이유는 이 천장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헤드룸 쪽을 이렇게 깊게 파놔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패스트백 스타일로 굉장히 전고가 낮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으로 스포츠카와 같은 느낌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단으로서의 2열도 굉장히 편하게 타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저렇게 파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승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K5 1.6 가솔린 터보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